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질문하면 답변하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원소 나열법인데요. 집합은 모일집의 합하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집합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모여서 합치려면 이 모이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집합 표시예요. 이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 6, 9,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럼 무한집합이죠? 3의 배수일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푸는 걸 원소를 나타내서 열주어에 넣었다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요거를 조건제시법으로 푸시하면 x 이렇게 써줘요. 이게 원소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바 하고 x는 3의 배수 이렇게 문장으로 x는 3의 배수다 이렇게 해도 되고 3의 배수 이렇게 핵심만 써줘서요. 이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면 벤이라는 사람이 나이어 동그란 그림으로 그린 게 이렇게 A집합은 3, 6, 9 하고 점점점 있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벤다이어 그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나타나서 그냥 열지어 있으니까 원소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요거의 장점은 문장으로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문장 판단을 하기가 좋다는 것이고, 요거의 장점은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표현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번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은 다른 말로는 답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는 해라 그래요. 근답 해. 그러면 이 해는 해설, 풀이를 했다는 것이고, 이건 정답, 정해진 대답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거의 뿌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다 x축을 얘기해요. x축에 있는 어떤 거. x축에 있는 뭐라 그러냐? 알파, 베타, 감마를 이야기해요. 알파, 베타, 감마. 그런데 개수라는 것은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를 주로 하고, 개수시, 형수시 할 때 나랑 똑같이 있었을 때 친구가 친구면 그냥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끼리도 생일이 빠르면 재수씨라고 불러라, 형수씨라고 불러라. 이게 뭐냐면 재수씨, 개수씨. 이게 개수 100부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문자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걸 개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두 근이 x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고 쳐봅시다. 베타. 그러면 이 x의 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식으로 바꾸면 이거 변형해서 x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 0이 되죠. 이거는 x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되죠. 이렇게 0으로 만드는 하나랑 이것도 만들 수 있죠.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되죠. 그러면 이게 0이든지 혹은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같이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알파 되죠. 알파 x 알파 이렇게 하면 베타 x죠. 베타 x는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는 0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해보면, 자, x축이 있는데 여기에 알파점이 있고 이걸 베타점이 있다면 이 두 개를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 y값이에요. y값. y는 이렇게 함수식 쓰고, y가 어떤 경우? 0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 그러면 0이란 건 뭐야? x축이라는 거예요. x축 위에 x축이 어느 점에서 0이야? 그러니까 알파점이요 이렇게, 베타점이요 이렇게 되면 0이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를 이렇게 식으로 써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 원식을 써보자 그랬더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라고 써줍니다.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 쉽게 x를 10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A가 5고 이게 3이고 이게 4라면 5, 3, 4, 534. 그러면 5 곱하기 100이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이죠? 4 곱하기 1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100원 단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게 몇백 원이고 몇십 원이고 몇 원이냐를 개수라고 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걸 는 0으로 치면 양변을 다 A로 여기가 X 앞에 없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이거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X가 되죠. 이건 A분의 0도 그냥 0이죠. 그러니까 0으로 쓰면 이거랑 두 개를 비교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게 되고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쌤 여기에 A가 있는데 여기다 A 쳐주면 안 돼요? 됩니다. 여기다가 가로를 치고 여기다 A를 곱해주고 이 0에다 A 곱해도 A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여기다 Y를 치면 이 A에 따라서 이런 게 되느냐 이런 게 되느냐 A값 이참수 A값에 따라서 그죠? 아니면 이런 게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거 베타로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게 되느냐 A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알파, 베타 두 근을 알아도 이 함수는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근답해는 확정 지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한 점을 더 가르쳐줘요. 2점을 가르쳐주든지, 2점을 가르쳐주든지, 2점을 가르쳐주든지, 어떤 점이든 한 점을 가르쳐주면 이게 확정이 됩니다. 함수까지. 됐나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그 두 근을 곱해서 두 근을 인수로 만들어서 그 식을 만든 다음에 그죠? A만 곱하면 이게 0이 아니라 는 Y인 함수식까지 다 표시할 수 있고 이거를 A로 양변을 나누면 그죠? 양변 나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A 쓰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인 것과 비교를 계수 비교를 하면 똑같이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요 밑에 것까지 2번까지 다 설명한 거죠? 자, 다음에 3번. 삼각형은 오심이 있습니다. 오심. 삼각형에 오심. 자, 삼각형은 오심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는 I, 내심을 배워요. 삼각형이 있으면 요게 뭐라고요? 내저번이 있으면 내저번의 중심. 여기에 거리가 같아요. 반지름을 무조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I라고 해요. 그 다음에 O 뭐라고요? 외접원의 중심. 삼각형이 있으면 외접원을 만들기 때문에 접한 요 거리가 같아요. 이렇게 반지름이. O. 또 무게중심이 있어요. 무게중심. 어떤 선이 있으면 그거를 뭐라고요? 이거를 반절식으로 나눠서 내려 그으면 이게 항상 2대 1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방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심은 뭐냐?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중심입니다. 수선. 그럼 수선은 뭐냐? 요거는 중간점 M을 그었지만 수선은 이렇게 직각인 점을 구해야 돼요. 전부 다. 됐어요? 자, 그럼 방심은 뭐냐? 삼각형의 방심은 3개입니다.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이거를 2등분하는 거를 만나면 여기에 원을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겹방자 중심으로 3개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삼각형의 오심. 다 됐죠? 자, 다음 거 보죠. 자, 4번은 자, 원이 있으면 원은 뭐라고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계속 방향을 꺾어서 가요. 그래서 한 점은 중심점이고 이걸 반지름이라 그러고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방향이 꺾이니까. 그래서 요게 내려 그으면 직각에서 만난다는 거, 반지름이 있다 직각에서 접하면 직각에서 만난다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원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중심점, 반드시 반지름을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원의 특성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심점에서 꺾어지면 중심각이고요. 요거를 원둘레 원주라고 해요. 이걸 원둘레 원주. 이 원의 원주는 이 지름이 1cm일 때 이 둘레는 2파이 r이라는 거예요. 이 1승이에요. 자, 파이는 상수이죠. 무리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2파이 r 1승입니다. 길이로. 이 원의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입니다. 면적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게 1cm라고 그러면 이 r이 1이니까 파이만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 지름이 1cm일 때 나오는 원 둘레를 뭐라고요? 원 둘레를 파이 원주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cm일 때 파이가 나오면 이 지름이 2cm면 당연히 2배인 2파이처럼 비율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요거를 지름이라고 할 때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r로 써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뭐냐? 지름을 배웁니다. 이렇게 지름. 원에서 지름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떤 삼각형을 구워도 지름을 통과하면 이게 90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증명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삼각함수까지 다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암기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름인 경우에. 자, 지름 다음에 배우는 게 이렇게 중심각과 여기에 원주라는 걸 알렸으면 원주를 점으로 하면 여기에 왜? 원주각이라고 해요. 원주에서 점이 찍혔기 때문에 꼭지점이. 됐나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게 이렇게 잘라졌을 때 이걸 현이라고 해요. 현.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동그랗게 호빵처럼 되는 건 호라고 그래요. 이게 호. 이거는 호빵처럼 되어 있고, 이거는 현은 현악기처럼 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현이 이렇게 바깥으로 삐죽 이렇게 나가면 이건 할선이라고 해요. 자르는 선. 할선. 자, 그런데 어떤 원과 어떤 원이 이렇게 두 개 있었을 때 요거를 공통으로 까르는 현을 공통현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공통현. 그럼 됐나요? 자, 그런데 두 원이 서로 만날 때 그러면 중심점, 요 중심점과 요 중심점을 이으는 선은 뭐라고 하겠어요? 중심선입니다. 그냥. 그럴 때 요 두 개의 선이 이게 직교가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공통현은 중심선, 두 원이 서로 만날 때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해볼까요? 작은 거 하나 하고 큰 거 이렇게 보면 어쨌든 중심점은 여기겠죠. 그죠? 이렇게 나눠. 이해되세요? 직교가 되는데 뭐가 같아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겠죠? 또 뭐가 같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겠죠?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직각으로 나눈다고. 됐나요? 그러면 어쨌든 수직으로 2등분 하는 건 맞죠? 그럼 다 됐나요? 또 질문 없나요? 몇 가지? 수고하셨습니다.